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오늘 이창한 영업부장님과 함께 주요 섹터 방향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의견부터 점검을 해 나가는데 2차 전지 쪽이 확실히 8월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의무부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반도체 조정 받으면은 그 배터리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제가 전에 이제 그 코스피랑 코스닥 그 2차 전지 대표 종목 10개 중에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4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페트엠이 코스피 쪽에는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반도체에서 그 롱 청산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그 숏 청산이 들어오겠죠. 숏 커버가 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10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매수 주수로도 45만 7천 주가 넘었고 금액으로 1,600억 이상이 지금 들어왔는데 GM 이코녹스 그 라인이 이제 그 라인업이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게 네. 1LT 뭐 2LT 쭉 이렇게 5가지 가는데 요게 이제 배터리 공급이 되면서 그 얼티엄셀즈 1, 2공장 가동률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AMP 규모도 지금 3분기에 4,500억 정도 나왔는데 그 4분기가 되면은 더 올라가고 내년 되면 더 올라가는 그루저가 나타날 것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그 4680 그 원통형 배터리 5천 공장 양산이 기대가 되는데 올해 8월 달 양산이 예정이었지만 9월에서 11월 달로 이제 지연이 됐고 요게 관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ESS 사업도 이제 다시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올해까지는 NCM 중심으로 가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그 LFP 중심의 외형 확대도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장점은 그 케미스트리의 다변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니켈, 그 미드니켈, 그리고 LFP까지 다변화가 됐고 또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도 신형 2170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데 이게 좀 그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요. 4680도 마찬가지고 그 GM이 그 각형 배터리를 지금 원하고 있어서 네. 얼티엄 4공장에만 각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티엄 3공장 그 공장 지연은 제가 나중에는 다시 말씀드릴 이건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가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 딜 중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이거 고객사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솔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기업과 그 얼티엄 3공장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배터리는 각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 중국산 그 전기차에다 최고 추가 관세 36.3% 했으니까 46.3%까지 그 관세 부과 결정이 됐고 7월 요일 대비는 하향 조정되었지만은 지금 일단 11월 때부터 부과가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뭐 WTO에 이제 제소를 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배터리 실명제가 도입되고 EU도 그 배터리 여권제가 이제 도입이 될 거고요. 그 IRA법상의 그 FOC 규정 때문에 이제 국가가 공급망 정책과 그리고 이제 여기 맞물리는 이제 배터리 이력 공개에 따라서 이제 비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리는 그 K배터리 인사이드 시대 사실은 CATL이 먼저 이걸 썼어요. 그 CATL 인사이드라는 쓰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K배터리 인사이드 시대가 올 거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현대차 그룹의 북미 전기차 두 자릿수 돌파가 돼서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이제 2위로 올라섰고요.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 BMS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데 여기서 전 세계에서 특허 가장 많은 게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 배터리 그 10개사 전 세계 배터리 10개사의 한 40% 정도의 비중으로 특허를 좀 가지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에서는 거의 70%가 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비중이. 그리고 그 BMS에 대한 기술이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높은데 그 현대기아차 BMS가 엔솔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BSA라는 게 이제 그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러로 해서 그 안에 BMS가 들어가고 뭐 전압, 냉각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가장 좋은 걸로 좀 보여지고 엔솔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AMPC가 4,478억 받았는데 지난해 4분기 때 2,500억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4분기로 내년도 올라가는데 이게 23년도 전망이긴 한데 내년도에 AMPC 규모가 5조 8천억 그리고 26년도에 11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마 여기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네. 단가도 그 배터리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20% 감소해도 한 4조 6천억 9조 원 뭐 이 정도 된다고 보면은 이것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보인단 말이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배팅이 들어온 것 같고요. 앞으로 그래서 중국을 대체하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BMS 소프트웨어 사업 진출 요 이야기가 LG 엔솔에 힘을 좀 보태주더니 상승 탄력을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최근 들어 분위기 정말 좋은 엔솔
이야기 자세히 살펴주셨고요. 친환경의 또 다른 쪽으로 가볼까요? 신재생, 해리스노믹스에 대한 이야기, 금리 인하가 기반이 되면서 자금 조달이 좀 원활할 거다, 프로젝트가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해서 풍력 태양광 이제 계속 이제 억깎이 시세를 주고 있는데 풍력 태양광에서는 어느 쪽에 더 속도가 빠를 거로 보세요? 저는 태양광 쪽을 더 보고 있고요. 태양광. 그러니까 그 태양광의 가장 약점이었던 게 간헐성이었거든요. 낮에는 발전이 되는데 밤에 안 된다는 거. ESS가 네. 부각되잖아요. 그게 이제 ESS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빠르게 급락하는 바람에 이게 그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조적인 그 연료로서 그 LNG라든가 천연가스, 석탄 이런 것들을 좀 일부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제 태양과 ESS 조합이 이제 앞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미국 투자은행 그 파일럿 샌들러에 따르면은 그 ESS 시장 규모가 2030년도에는 그 2테라와트시까지 해서 그 지난해 그 2023년 대비해서 2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제롬 파월의 그 완화적 금리 정책 언급 이후로 태양광 관련 종목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제 그 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 부담 이런 것도 줄어든 것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배경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밀라 해리스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7%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보니까 네. 요기에 따른 영향도 있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금리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저하되고 또 재무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런 최근에 이런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의 급변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가격 특히 ESS 배터리 가격이 급감한 것들은 굉장히 이런 관련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것이고 국내 기업들한테도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기회가 될 건데 제가 그 태양광 쪽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12월부터 미국 내에 있는 동남아 4개국 모듈 재고가 대해서 관세가 붙거든요. 지금 6월 10일 기준으로 관세 부과가 됐는데 이제 아마 7월 달부터는 그 동남아 4개국이 그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들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동남아 쪽에서 중국 기업들이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모듈 쪽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게 바로 이제 하나솔루션이 될 것 같고요. 이제 12월 전까지는 아마 태양광 모듈 가격이 그래도 계속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그 관세 부과가 되는 이제 12월 16일이거든요. 예비 판정은 10월 달에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지연 얘기는 있지만은 어쨌든 최종 관세 부과 판결이 12월 16일이니까 이후부터는 태양광 모듈 가격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그 태양광 관련 종목들,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탑픽은 하나솔루션 보는데 저는 그래서 25년도, 26년도 이 구간에는 태양광 관련 종목은 하나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은 하나솔루션은 공식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관심 두고 계시고 공식적으로 공략하는 시점에 다시 언급 주시겠다라고 얘기 주셨네요. 항공주 보겠습니다. 유가가 조금 올라오는 건 부담일 수 있으나 어제는 이제 환율 흐름 속에서 항공주가 좋은 시세를 기록했어요. 관심 못 받다가 관심 받게 되니 반갑기도 한데 좀 짧게라도 의견 주시죠. 그 항공주의 가장 문제가 관심 밖에 있다는 거고요. 맞아요.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지금 리오프닝 수혜주에서 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항공주는 유가보다 환율에 대한 그 영향이 더 큽니다. 그런데 환율이 떨어지고 유가도 같이 떨어지게 되면 항공주한테는 환상의 조합이 되는데 어제 이제 리비안 그 내전 동부 정부에서 이제 그 수출 금지한다, 생산 금지한다는 내용 때문에 유가가 3% 올라서 오늘은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항공주에 대한 그 센티멘트가 좀 개선이 된 모습이고 3분기가 그 성수기이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실적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해외 여행도 좀 증가하고 항공유 구매 비용도 감소하는 구간이 지금 3분기라서 3분기 실적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 10원 내릴 때마다 대한항공은 350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280억의 환차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영향이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환율 떨어진 걸 잘 보시겠고요. 그 지금 LCC 업체들이 이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세이기 때문에 이 3분기 지나야지 해결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성수기니까 이제 3분기 실적 보시기 되겠지만 다만 1분기가 좋았는데 이거보다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주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 의견 좀 드리긴 그런데 어쨌든 3분기 성수기 따라서 여객 매출 올라가고 화물 운임도 올라가는 때문에 탑픽은 대한항공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6천억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수할 수 있는 건 대한항공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공 섹터 내에서 탑픽은 대한항공, 환율의 움직임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한 우호적 관점 드러내 주셨고 종목으로는 항공, 대한항공입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가 포스코인터네요. 지금 이 시점에 포스코인터 어떤 점이 가장 앞단에 세울 매력일까요? 그러니까 포스코그룹주에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받쳐주는 게 역할을 하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동사는 에너지 기업인데 이제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좀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한 게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 미얀마 가스전 참사 이후에 이제 포스코 에너지 합병하고 나서 이제 에너지 기업으로 상당히 거듭났고 지난해 이제 매출이 1조 원이 넘어갔는데 요게 그 에너지 사업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평가를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른 그 글로벌 이제 그 E&P 사업자들은 상당히 투자를 잘 안 한 반면에 동사는 공격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QA 성장이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모두 지금 내년부터는 증익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고생한 거가 내년도에 실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탐사 모멘텀은 분명히 동사의 큰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이제 미얀마 가스전 탐사 당시에 그 PR 멀티플이 2배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내년부터 27년까지 그 말레이시아, 호주, 이제 그 동해가스전까지 이런 탐사 결과가 따라서 동사의 그 멀티플에 대한 상승이 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동해 이제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자로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니까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주가 잠깐 반짝하다가 좀 빠졌어요. 그때 저희 그 IM 투자증권에서 목표가 이제 94,000원 제시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메리츠증권에서 73,000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고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94,000원에서 73,000원 하향 조정하고요. 뭐 지금 구간에서 뭐 부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인터 내용 살펴주셨어요. 7월에도 이미 한번 언급을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종목이나 산업에 대해서 업데이트 전략 혹은 업데이트된 뉴스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꾸준히 이창환 영업부장님의 방송 내용들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